올해 7월 경북 경주 탑동 유적 발굴 현장에서 180cm의 신장을 가진 남성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인골 중 가장 크고 거대했는데요. 현재까지 출토된 삼국시대의 남성 인골 평균 신장은 160 초반 정도였죠. 탑동 유적지는 기원후 1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신라시대 무덤군입니다. 문화재청은 인골의 두개골 모양을 주목했습니다. 두개골이 얼굴과 이마에 비해 굉장히 길고 컸기 때문이죠. 이는 고대 풍습 중 하나인 편두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편두는 아직 두개골이 붙기 전인 아기 때 머리를 의도적으로 눌러 납작하고 길게 만드는 옛 풍습입니다. 편두로 인한 두개골 변형의 경우 콧잔등과 이마가 평평하게 이어져 있으며 위로 갈수록 납작하고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발굴된 인골의 두개골은 편두의 전형적인 특징은 없는 채로 두개골 자체가 굉장히 큰 모습이었죠. 이에 세간에서는 전설처럼 떠돌던 신라 거인의 실제 후손이 아니냐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신라는 예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컸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 출신이었는데요. 신라의 4대 군주 탈해 이사금, 22대 왕 지증왕, 26대 왕 진평왕 등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2m에 육박하는 장신 왕족들이 이상하게 많은 나라였죠. 각종 기담집에는 신라 근처 거인이 모여 살았다는 장인국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인국에 대한 기록은 그저 구전, 키가 큰 장신 왕들은 신분적 의미로서의 표현 혹은 당시 달랐던 단위 계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역사적 사실들과 엮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각국의 창조 설화를 연구한 미국의 로버트 박사는 멀리 떨어진 동서양의 창조 설화를 비교해보던 중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알이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둥근 알에서 신 혹은 대리자가 나와 많은 지식들을 전수해 주었다는 식의 신화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마야 문명에 번성한 남미 지역, 고대 이집트 등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큰 틀은 꽤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죠. 이러한 난생 설화를 기초로 하는 문명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편두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편두가 흔히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외계인의 머리를 모방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로버트 박사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빛나는 알 형태의 굴지에서 나와 학문을 전파한 사례는 전 세계 모든 문명의 탄생에 기초한다라고 말하며 알에서 인물이 태어나는 일명 난생설화가 단순한 설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암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는 박혁것의 탄생설화입니다. 기원전 69년 사로국의 육촌장이 나정 근처의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으로 가니 큰 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산의 아이가 나왔다. 이는 로버트 박사가 설명하는 세계 각국의 창조 설화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난생설화가 단지 해당 인물을 더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그것이 고대 외계인이나 UFO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신화에 이러한 알이라는 공통된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둥그런 알의 모습이 태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형상화하다 보니 비슷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죠.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도 그저 신격화를 위한 장치였을 뿐일까요? 2004년 3월 경북 경주의 유적지 나정에서 신라 초기 우물과 옛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조에 사당을 세웠다. 나정에 신궁을 지었다. 유적의 모습과 유물 연대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 신화는 일종의 전설로서 실질적인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박혁거세는 6촌정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실제로 육촌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죠. 박혁거세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삼국사기 초기의 유적이 실제로 발굴된 것은 실로 놀라운 역사적 발견이었습니다. 박혁거세가 실제하였다면 그의 탄생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 열쇠도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성골과 진골인데요. 성골과 진골이 의미상의 계급이 아닌 실제 특수한 혈통 자체를 일컫는 말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성골과 진골의 신분 격차는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진골은
왕이 될 수도 성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다고 하죠. 성골과 진골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는가는 아직 사학계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에 유독 기골이 장대한 장수와 왕이 많았다는 것, 박혁 거세의 난생설화가 고도의 문명에 의한 창조 역사설과 비슷하다는 점 등 신라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은 어쩌면 골품제와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고구려, 백제 등의 고대 국가들과 다르게 유독 신라에만 골품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뼈, 고래, 등급, 품, 뼈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실존했던 고대인의 자손을 일컫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